안녕하세요. 네, 일상남 짬비 법밖으로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거 나왔죠? 그거 우리 뭐야? 야, 행정법. 와 이거 그것도 많아요. 야 귀찮아요. 네. 그래도 알면은 어 그냥 공공기관에 대해서 더 안다는 느낌? 앞서 배웠던 법학개론의 내용보다는 조금 도움이 안 돼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첨언 여기 나와 있죠. 아, 쩝쩝 안 그린데. 첨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말 나와 있죠. 어떤 데는 사람 밑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조직 밑으로 들어가고, 예. 뭐, 국가정보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저는,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 행정기관, 행정관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지방경찰청장청이라는 단어랑 비유를 했을 때 이제 조직이나 사람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예. 말이 이상하네요. 예.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용어가 이상한 게 하나로 딱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예. 관청이라고 하면은 건물만이 관청이 아니라 그 우리 지방경찰청장도 관청으로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려가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이거는. 아, 그런 게 있대. 더 단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간략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세금 고지 나올 때 보면은, 영도구청, 죄송합니다. 무슨 구청으로 이렇게 안 나오죠? 예. 무슨 구청장, 혹은 뭐 구청장 담당, 뭐 구청장이 뭐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경비 주사가 되면은 이제 법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끝나요, 거의. 왜 지방경찰청으로 안 끝날까요? 여러분들은 지방경찰청에 가서 서류를 내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계속 공부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와닿을 거고, 그래서 경비업법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받는다라고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뭐 이게 좁은 의미로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예. 자, 국가행정기관은 우리 입사행 했죠. 3법에서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했을 때 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수반이잖아요. 그죠? 국무총리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감사원 등이나 이렇게 있다.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묻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중요한 문구죠. 이렇게 바로 내더라고요. 그냥 시험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행정조직에 대한 헌법, 이게 행정조직의 이런 직무 범위나 설치 근거를 헌법에서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 5개념으로 많이 나오죠. 법치주의는 당연히 아실 테고 민주주의도 당연히 아실 테고, 이제 사회복지주의란 말이 사회주의라는 말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회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예, 우리나라는 또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죠. 자율시장경제주의는 맞으나 완벽한 자율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법령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하여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죠.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공공단체 당연히 와닿으시죠. 여기서 공공조합, 그러니까 조합이죠. 조합 함께 만들어진 그런, 우리 조합 활동할 때 그런 조합 있잖아요. 예. 무슨 조합, 환경조합 아니면 건설직 조합 뭐 이런 것도 있죠. 영점을 법인은 무엇이냐? 뭐 우체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체국. 특정한 인물을
가진 법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법인 대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공법상 재단 우리 사단 법인 기억나세요? 예. 재단 법인도 기억나시죠? 뭐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단체들을 떠올릴 때 우리 배운 걸 한 번씩 떠올리면 편하잖아요.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의 차이는 재산의 이 등장이 있나 없나, 재산을 출자가 있나 없나, 그죠? 공모스탁 사인은 사인의 신분인데 공모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스탁 사인이니까 아무래도 공무직 이런 개념으로 가겠죠. 공무원이 아닌데 구청에서 공공무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공무스탁 사인. 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기간만 교수들한테 우리 이거 문제 좀 출제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또 공무스탁 사인 뭐 그렇게 되겠죠. 자, 행정기관은 이제 내부 구성원을 말한다. 예. 경찰청이랑 비교를 했죠. 행정 주체는 경찰청, 행정기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모든 경찰 공무원. 우리 뭐 기관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계랑 항상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엔진 기관, 뭐 연소 기관 이런 거 하셔가지고 부서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뭐 행정부 아니면은 뭐 복지부 이런 게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 경영부 뭐 총무과 이런 게 행정기관이 아니라 직접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내부 구성원들을 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예. 혼돈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용어들을 이렇게 법령으로 정의를 해버려서 사람에 대해서 명칭을 붙여버리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예. 행정기관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죠? 우리 뭐 공무원들은 계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권한이 많아진다 이런 말도 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왜 될 수 없을까요? 사람이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죠. 그죠? 근데 말했잖아요. 예.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기관. 우리 뭐 연소기관 엔진한테 기관 그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할 뿐이죠. 예. 너무 어거지로 넣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거지 맞고 이거 혼자 떠드는 것도 재미없고 가끔씩 농담 따먹기라도 해야죠. 행정기관의 종류. 자, 여기 이게 좀 이제 나오죠. 행정청.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뭐 구청장, 경찰청장 이런 거겠죠. 입에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입이 손에다 입을 갖다 대세요. 자기의 손에다 손을 입에. 행정관청. 자, 그럼 의결기관. 의결을 하니까 뭐겠어요? 생각을 하니까 뇌겠죠, 뇌. 자, 뇌인데 뇌는 혼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고 대신 얘가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속력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다. 표시에 구속력을 미친다. 뭐 이 정도만 하시고 보조기관은 이거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차차실. 보조기관은 차차실이고 권한을 보조한다. 뭐 판단을 보조한다. 차차실 보조기관. 이게 또 보좌기관이랑 또 헷갈리게 나와요. 예, 그 밑에 나와 있죠. 대통령실 차관보 담당관. 뭐 보좌기관은 차관, 차과장, 실장 등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틀린 말 되겠죠. 보좌기관은 참모. 말부터 멋있잖아요. 보좌관이란 말도 있고. 예, 그죠. 대통령실, 뭐 대통령 비서실 이런 건 개념이죠. 차관보, 담당관 등. 집행기관 우리 아까 배웠죠. 예, 여기 나왔죠. 행정기관의 종류인데 이게 집행기관으로 경찰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이 있다. 자문기관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한 의사를 제공하고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령에서 너 자문 받을 거야? 받으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야 돼? 이렇게 정한 법령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저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있대요. 예,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속력이 있다. 아니 이렇게 대충 가르쳐주고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있어요. 예, 신기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예, 계속 가볼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자문을 받으면은 그냥 조언을 받을 뿐이니까 여러분도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조언을 해주는데 이거 내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근데 조언은 조언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해도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가족들이 조금 연애 상담을 하면 달라지겠죠. 어머님이 너 걔 만나지 마. 만나면 호접한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옛날에는 안 만난 경우도 있다고 하죠. 아닌가요? 전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못 살아봐서. 이게 너무 잡소리 길었네 이게. 야밤이라서 심심해서 그런가 봐요. 예. 공기업 기관 또는 영조물 기관, 이것도 행정 기관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 우체국 등은 공기업 기관, 국공립대학은 영조물 기관이라고 합니다. 감사기관, 감사 업무를 하는 거죠. 감시. 부속기관, 예, 국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국토계획심의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부속기관이다. 국토계획심의위원회, 뭐 국토심의위원회, 뭐 과학수사연구소 이 정도로 하시고. 잠시만요. 행정관청의 대리. 예, 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많이 배웠죠. 법정 대리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행정법에서는 이제 대리랑 위임이랑 같이 나와요. 예. 일단 대리는 대신하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 이제 행위 효과가 피대리 관청의 행위는 이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임의 대리랑 법정 대리로 나뉘어져요. 피대리 관청은 대리를 맡긴 관청, 그러니까 임무를 준 사람이고, 대리 관청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부터 아시고, 피대리 관청,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한 관청이죠. 말이 더듬는데, 대리 관청. 그러니까 제가, 영도구청, 진짜 자꾸 왜 이러나. 제가 무슨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가? 제가 뭐 지방경찰청이라고 쳐봐요. 지방경찰청. 그러면은 그 밑에의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 거기에 예, 대리를 하는 거예요. 대리. 그러면은 피대리 관청은 지방경찰청, 대리 관청은 경찰서인데, 이 경찰서가 한 행위가 피대리 관청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의 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겠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 위임, 이양이라고도 합니다. 위임, 이양.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청에게 부여하는 것. 예. 그러니까 아예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멸이 하겠죠. 권한이. 위임과 이제 대리의 차이 있죠. 그걸 알겠어. 근데 이제 위임도 그냥 위임 말고 내부 위임이 있어요. 안에서 짬 때리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조직 사회만 봐도 실무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실무자는 뭐 과장급인데 밑에 대리 사원들이 한다든지, 그죠? 근데 그런 게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하라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행정청이 보조기관 하급기에 대해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며, 이게 대신 이제 행사 임무는 뭐겠어요? 행정청의 명의로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무 통지서 받으면은 무슨 구청장 무슨 구청장이 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청장들이 썼을까요? 아니죠. 세무과 직원들이 쓰고 구청장 이름을 달았겠죠. 그런 게 이제 내부 위임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위임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야겠죠.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군 입대를 해야 한다. 너무 큰가? 네. 이거는 뭐 다른 개념이 제가 마땅히 지금 안 떠오르는데 떠오르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방경찰청이 이제 임용수행권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것,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위임의 한계. 일부 위임은 원칙입니다. 일부 위임이. 왜냐? 다 위임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경비법상의 권한을 만약에 지방경찰청장이 나 위임할래, 쟤한테 싹 다 위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방경찰청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만 위임을 한다. 재위임.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너가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또.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이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줄 안 꺼놨네요. 위임받은 수임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을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아시고 되고. 임의 대리. 자, 신뢰가 원칙입니다. 신뢰. 법정에서는 이렇게 법령에 근거를 함으로 법령에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받은 게 확연히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복대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리가 된다 이 뜻이죠. 예. 하지만 임의 대리는 이 신뢰관계에 기초함으로 복대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대리라는 개념을 제가 확 잡아들였고 위임이라는 개념도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재위임을 하여야 한다 또는 복대리가 하여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뭐겠어요? 네? 다시 떠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령이 정하는 바 이제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뭔가 제약이 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법적 근거 임의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그죠?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짬 때린 거니까 이것도. 예.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 마시면 되고. 대리 범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역시 전부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임의 대리니까 뭐겠어요? 법정으로 대리가 된 게 아니니까 내부 위임처럼 내려온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세무과 공무원이 일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표시를 한다? 구청장 이름으로 표시를 한다. 때문에 대리관청의 행위는 피대리관청이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대리관청은 이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대리관청이 한 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복잡한가요? 예. 복잡해도 읽으면 다 금방 해요. 법정 대리는 반대로 이제 감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난 넘기기 싫어. 싫은데 법령에서 하래.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윗사람인데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위에서 쟤한테 시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이 감독을 안 했다고 혼나봐요. 억울하죠. 예, 그런 경우를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법정 대리에서는 없다. 자,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에 대리관계 표시를 해야 한다. 그죠? 현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결제서 같은 거 보면은 한자로 간단하게 대필 그런 거 좀 쓰더라고요. 어떤 한자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신한 대리 임무 수행자가 사인을 할 때는 그런 한문을 따로 표시를 합니다. 예. 이거 한번 표를 읽어보시면 편하고. 자, 지방행정조직법. 우리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대답했고, 이게 우리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분권화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시 이런 거 개념이 있고, 광역시의 경우 이제 9단위까지, 그러니까 가령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서울특별시의 강남구도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군이나 이렇게 좀 낮은 단계 있죠. 아니면은 창원시나 이런 강력시로 안 되는 곳은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때문에 시 단위로 운영이 돼요. 예. 인천광역시는 9단위로 운영이 되고, 제주도도 9단위로 운영이 되고, 부산도 9단위로 운영이 되고, 세종도 9단위로 운영이 되고, 단 수원시 이런 특별시가 없는 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건 읽어보세요. 뭐가 있냐? 이제 주민이 직접 이런 게 좀 관여를 할 수 있죠. 왜냐?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의장들이나 좀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예, 실질적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들을 통해서 위원회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구청장, 의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무슨 위원회, 생활자치위원회, 복지위원회 이렇게 되게 많아요. 공직사회에 알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선거직으로 뽑는 건 맞아요. 맞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집 사는 분도 통장일 수도 있고, 또 알고 보니까 지역
어린이 청년위원회 회장, 겸임 뭐 이런 거 맡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맡아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설명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요약만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자, 주민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법인은 본전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역, 뭐 이렇게 했을 때 구역의 범위를 어느까지 인정하느냐, 육지나 바다 뭐 이런 거 하고 공유하는 바다에 대해서도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치권,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 이제 국가에 의해서 넘겨준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크고 하니까 지방자치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뭐 돈은 우리가 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간 거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자, 근데 이 범위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치권이 주민자치냐 단체자치냐. 일단 주민자치가 이름이 좀 와닿죠. 예, 우리가 민주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더 쉽게 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다. 왜냐?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요. 주민들로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단체자치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무슨 단체라고 설립이 되잖아요. 우리 지역 보면은 뭐 청년단체 아니면은 노조단체 뭐 이렇게 단체를 좀 설립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거를 몇 개를 설치해서 그 단체에 의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대요. 그런 게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됐죠. 예, 구청이 있고 뭐 거기 위원회로 우리가 간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의결기관으로는 지방의회, 국가기관은 국회가 의결기관이겠죠. 뭐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게 중요하죠. 얘네가 왜 들어와요? 아니 일상님, 교육위원회랑 교육감이 뭔 상관인데 들어왔어요. 예, 저도 몰라요. 뭐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이 가장 큰 힘이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위원회와 교육감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들어온다 알면 돼요. 이거까지만. 혹시 왜 이렇게 많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는데. 행정법도 진짜 많네요. 예. 여기까지 왔죠? 오케이. 잠시만요. 어디가 이제 여기까지 했죠. 이제 공무원법 파트도 있는 또 얘기해야 되구나 이거. 예. 지방 단체자치까지 얘기했죠. 이것도 얘기했고 조례는 이제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규정이에요. 법률 같은 건데 이게 지방자치권 내에서는 뭐 어떤 구 소속으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해요. 보통 알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으로 임기는 4년으로 단임이 아니라 3기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알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해서도 얘기했었죠. 예. 중임 대구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도록 이번에 대통령이 그 선거를 말했던 것 같은데 헌법으로 이제 발표했었죠. 연임 대통령이 원래 한 번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연임 가능하도록 이제 현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권한이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지휘감독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당연히 있어야겠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명 징계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와닿는데 재정에 관한 권한, 주민투표 부의권 이렇게 좀 안 와닿죠. 예, 보통 원래 예산안은 의회에서 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법학개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 권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주민투표 부의권,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세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서로 견제하는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석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고 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다시 의결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의안 발의권이 있고 보통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험 문제가. 예?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에 이런 걸 끼워 넣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 주민투표 부의권이 아니라 주민투표권 뭐 이렇게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주민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주민이 가지고 있겠죠. 주민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개념이 있고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 공포권, 우리 기관장이니까 관청이니까
입이니까 말해야겠죠. 예, 말할 수 있는 권리, 조례안 거부권,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규칙 제조권이 있다. 다 외워야 돼요. 너무 못 외우겠는데요. 예, 외우기 싫으시면은 이거 문제로만 어차피 외우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는 이 법학기로는 저도 손을 놓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항상. 하지만 경호학은 다 외우고 가야 된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예, 여기 나오네요. 주민투표권. 그리고 청구권이죠. 청구권. 조례를 제정해주세요. 조례를 개폐해주세요. 이렇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 예. 또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근데 이렇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 있죠. 세금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제외되고, 폐지 청구권에서. 또 법령 위반 사항이나 뭐 감면에 대한 사항은 제외가 된다. 이 정도 마시고, 공무원법은 그냥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뭐 공무원 결격 사유도 있고 그런 제한들이 좀 많잖아요. 영남 치탈집에서 영리행위 금지 의무도 있고, 뭐 정치행위 금지 의무도 있고. 예. 근데 보통 우리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안직, 뭐 특정직 이런 건 아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별정직 공무원이나. 우리가 선거를 뽑으시는 이제 민선 공무원들은 다 정무직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쉽게 말하면 정치 일을 하는 공무원, 예, 국가 소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정직 공무원, 이제 특별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별도로, 예,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공무원은 노동을 함으로 이제 노동 쟁의 활동은 못하죠. 근데 노동, 이게 뭐였죠? 우리 그 집단 의사를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의사권인가? 의사권이었던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행동권 이런 거 말고 집단 교섭권, 교섭권과 집단권 이런 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파면의 정감견, 징계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OX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문제가 터져서 일단 오늘은 이것만 올리고, 내일 제정신이라면은 이거 다 마지막 마무리 강의 찍고 얼마 안 돼요. 예, 가볍게 감사 인사 드리고, 예, OT를 새로 찍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간을 통해서 아이고 그 우리 짬비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 가거든요. 경호학까지 해서. 예, 나름 잘 열심히 만든 파일이고, 뭐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어요. 저는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 점수 만들 수 있다 자신 있거든요. 또 반복은 이거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예, 믿고 하실 분들은 이제 좀만 교재가 완성되면은 90일밖에 안 되더라도 남은 기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60일이 돼도 합격시킬 자신 있어요. 30일도? 30일은 잘 모르겠는데 30일은 한 1차는 무조건. 예.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